네, 반갑습니다. 시그 텀블벅의 4월 1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의록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해서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록에 이제 4월 1일자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참석자의 성함을 각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공지사항입니다. 시그 텀블벅 저장소가 0.3.3 프리 릴리스를 수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11 AD 버그 쪽에서 요청한 기능들이 있어서 일부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프리 릴리스를 하나 찍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로 그 저번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던 MCIR을 공유하는 VM의 경우에는 VM 그룹 형태로 프로비저닝 요청을 할 수 있는 개념 제공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텀블벅 오브젝트가 이제 이렇게 꼬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제거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개발자나 관리자가 데이터 자체로서 직접 오브젝트를 강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서 이제 개발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 저희 뭐 프리 릴리스 찍는 거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얼마든지 요청 및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항은 서지윤님께서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작업을 조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쿠버네티스 오거나이제이션의 이제 정식 멤버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음표가 떴네요. 뭐예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다르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혹시 공식적으로 공유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안건 및 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텀블벅 저장소의 이슈 및 PR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PR은 제가 보니까 열려있는 PR은 없는 상태이고, 이슈들은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오늘 회의에서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슈가 계신가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항목들은 이제 차후에 이제 조금 우선순위 맞춰서 정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마 오늘 회의에서 굳이 따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및 이슈 검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 컨벤션에 대해서 저번 회의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서준님께서 추진을 아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황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 총괄이신 김병선님과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제 살짝의 변경사항, 뭐 예를 들면 제가 저희가 이거 자동 빌드 도입하면서 엣지라는 태그 이름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레이티스트로 바꿔서
바꾸고 이제 반영하는 방법은 뭐 슬랙 같은 걸로 다른 프레임워크에 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각 레파지토리에 PR을 올리면은 그 레파지토리 담당자들이 PR 머지를 하는 형태로 모든 레파지토리에 이제 일관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황 공유 감사드리고요. 텀블벅 쪽엔 요거 하나 PR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지 태그의 명칭을 엣지에서 레이티스트로 바꾼다. 네, 그래서 텀블벅에서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해주셨던 것 같고, 해당 사항을 어찌저찌하여 다른 리파지토리에도 좀 전파가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걸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김윤건님께서 이제 CI 쪽도 또 많이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염두에 두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황 공유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입니다.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만 하나 공부해 줄게요. 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이제 MCIS의 위버 스코프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 가시화 도구를 자동 배치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을 해서 해당 사항을 공유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두 분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퍼블릭하게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는 여기 링크를 가서 보시면은 텀블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스커션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위브스코프를 MCIS에 이제 자동 배치하도록 해가지고 MCIS의 구성의 형상, 트래픽이라든지 리소스, 프로세스 현황 등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운영 상황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좀 단순히 좀 시연의 용도로 이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고 와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안에 위브스코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텀블벅에서 MCIS를 통해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동을 해서 MCIS를 만들고 텀블벅을 통해서 위브스코프를 MCIS에 배치하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MCIS에 들어가 있는 VM들의 구성들, 요 동그라미들이 이제 클라우드 뭐 4개 정도에 퍼져 있는 VM들이거든요. 이제 그네들의 모습과 인상상을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뭐 우리가 많이 올려놓는 요 테스트 오피셜 시퀀셜 풀 테스트에 deploy 위브스코프 to mcis.sh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예시도 있고요. 결과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요 링크를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중에 얘기하셔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API 변경사항 추적 현황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도 지난 회의에서 저희가 API가 이제 PR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데 이제 그 API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리즈닝이 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스커션에 남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댓글로 이제 트레이싱을 하려고 하는 용도의 이제 디스커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올리고 있는 PR들
특히 이제 지금 제가 API를 변경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목 및 PR 번호이죠. 그냥 이제 PR의 타이틀을 위쪽 거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API가 막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변경됐지를 보려고 하면은 요런 애들에 의해 가지고 API가 뭐가 갱신이 됐구나 하는 거를 조금 추적을 향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API 문서를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링크를 댓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방안이 있을까 한번 문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기존에 릴리스된 API 하고요. 이제 스웨거 API 도큐먼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개발을 해나가서 이제 차기 릴리스 또는 이제 중간 개발 버전의 API 릴리스를 하게 되는데, 요 두 개 문서 사이에 이제 차이를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스웨거로 되어 있는 API 문서가 있어요. 이제 그거 두 개를 예전 릴리스하고 지금 이제 최신이 될 릴리스하고 이제 diff를 뜨면 git diff 같은 거 이제 뜨면은 뭐가 바뀌었는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이제 GUI 상에도 표현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최근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안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타입스크립트에 보면은 그 컴파일러 옵션이 이제 막 버전별로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A라는 옵션이 타입스크립트 4.2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컴파일러 옵션 레퍼런스에는 이제 A, B, C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해당 A라는 컴파일러 옵션은 4.2에 추가됐다. 이렇게 사실 API에 대한 예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이거는 언제 추가됐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다른 사례가 있긴 한데 API 사례는 아닙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diff를 뜨는 것뿐만 아니고 diff를 했는데 그 변경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항들조차도 트레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API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조금 다른가 본데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예시는 그 레퍼런스 문서라서 그게 막 이거는 버전 몇에 추가됐어요. 이게 가능한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상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다가 뭐 이거는 언제 추가됐어요. 뭐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를 생각도 방금 해봤는데 너무 또 막 반잡해지지는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자체는 그대로 공유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 파라미터 요거가 뭐 A가 붙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뀌었다. 예전 버전에 비해서 이게 바뀌었다. 이제 요거가 이제 요 GUI 상에 좀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모든 것의 목적은 자동화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일일이 안에다가 A가 언제 바뀌었어요를 적는 상황은 전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diff를 떴고 그 diff가 떠진 diff를 가지고 어디다가 올리면 그 결과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요거 이제 그냥 제가 고민하는 사항을 하나 공유 드린 거라고 생각해 봐 주시고요. 혹시 다니다가 뭔가 보이시는 게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건입니다. 이제 텀블벅의 오브젝트를 조회하고 강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DB를 통해서 이제 텀블벅의 모든 오브젝트들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키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오브젝트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꼬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정상적으로 삭제하는 오브젝트 삭제 기능을 그냥 쓰게 되면은 제거 기능을 썼을 때 이제 꼬여 있는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강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전용 기능입니다. 이제 해당 사항도 제가 오늘 위키에다가 올려두었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버뷰라든지 쓰는 방법 까지도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항목은 뭐 사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기는 한데요.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그 API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REST API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드민 카테고리에 여기 오브젝트를 겟하는 거, 오브젝트를 리스팅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 여기에 어떤 키를 넣는가에 따라서 그거의 시벨링,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하로 있는 키들을 싹 다 조회해서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텀블벅의 오브젝트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S01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 이하에 있는 애들이 리스트업이 되고요. MCIS 이렇게 하면은 MCIS 밑에 있는 애들만 쭈르륵 다 리스트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문서 자체는 이제 그 돌아가고 있는 텀블벅 오브젝트, 텀블벅 서버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실행시키면 뭐 아무것도 안 되긴 안 될 텐데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가 떠 있는 거는 하나의 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get을 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뭐 그 해당 키 명칭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해당 키에 대한 밸류 데이터베이스 상의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사실 강제로 삭제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키로 해서 넣으면은 오브젝트 자체가 강제 삭제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오브젝트도 삭제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위험하고도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립트로도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스크립트 상에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모든 오브젝트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오고 get 오브젝트를 했을 때는 특정 키에 매핑이 되는 밸류가 나오고 그리고 삭제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PI, 텀블벅 오브젝트를 조회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공유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예, 혹시 그 딜리트 오브젝트랑 딜리트 오브젝트 함수가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3번 함수에다가 만약에 MCIS 한 개를 MCIS 전체를 지우는 명령을 원래는 4번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네. 모든 MCIS 전체를 삭제하는 데. 근데 3번에다 내리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3번은 키가 명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지워지도록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MCIS 슬러시 하고 나서 원래 MCIS 키가 나오잖아요. 그 키가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게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CIS 슬러시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지워지게 돼요.
반면에 delete object로 해서 하면은 슬러시라고 해서 명령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있는 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싹 다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3번에 넣어야 할 걸 만약에 4번에 넣으면 그거는 한 개 삭제가 되겠네요. 한 개 삭제뿐만 아니고 만약에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이 더 있으면은 딸려 있는 것들까지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뭐 용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딸려 있다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 키로 판별을 하나요? 네, 키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어진 스트링 여기 이제 설명은 제가 해놓긴 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delete object예요. 치고 키가 이제 mcis 슬러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슬러시 이하의 모든 자식 오브젝트들을 이제 강제 삭제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mcis 슬러시 이하에 이제 mcis들이 쭉 나열이 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mcis 이하의 vm 같이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예시를 거기 보시면 VM도 MCIS 밑에는 VM도 있는데 VM 그룹도 있으니까 네. MCIS를 그 4번 함수를 이용해서 MCIS를 지우면 VM 그룹까지 다 삭제가 같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3번 함수를 이용해서 MCIS만 지우면 그 밑에 있는 VM은 남아있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베이스 상의 내용을 삭제한다. 우리가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잘 안 하는 거지만 이제 요거는 찌꺼기를 지우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방식으로 텀블벅의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텀블벅 오브젝트로서 이제 뭐 MCIS를 delete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딸려 있는 VM들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제거를 해주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슈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지우는 겁니다. 네, 텀블벅이 아직 완성도가 막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조금 강제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네, 혹시 김윤건님께서도 네. 예, 제가 etcd 호스트 하나를 그 싱가포르 리전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그 없으면 영향을 안 주는 게 맞죠, 지금? 예. 네, 그거는 텀블벅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 CSP에 있는 네. 텀블벅이 만들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한 거를 네. 만들리는 기능이 텀블벅에는 아예 없어요. 일부러 안 넣은 거고요. 그게 뭐 자동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글쎄요, 이제 스파이더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거기는 네. 이제 CSP 네이티브한 거를 이제 끌고 오시기도 하셔서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마도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우리 지금 테스트 이 계정 클라우드 이제 지금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그 계정에 이제 직접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삭제하다가 이제 삭제됐을 가능성이 네.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방지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그 네이밍을 이제 신경을 쓰시면은 네. 그 예를 들면 VM에 이제 애플이 네. 김윤곤 뭐 테스트 etc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거는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다음 거는 이제 그 텀블벅이 이제 연동하는 이제 많은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그 연동되는 클라우드 OS들을 이제 지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스파이더가 연동하고 있는 클라우드보다도 텀블벅이 텍스트까지 완료한 연동 클라우드는 더 개수가 작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늘려야 되고, 그건 이제 커뮤니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황을 보시면은 그 스파이더 거를 먼저 볼게요. 스파이더에서 이제 자원 제공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지원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개별 자원에 대해서 핸들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것처럼 이제 보이고, 이제 뭐 클라우드 이시라든지 더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텀블벅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어떤 클라우드 OS인지 무관하게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고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감안해서 이제 텀블벅의 연동 현황을 공유해드리면요. 이제 클라우드 OS인 경우에는 AWS, Azure, GCP, 알리바바까지는 원래 이제 기존에도 기본 연동 테스트도 잘 하고 이제 시험에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가짜 드라이버이고 테스팅만을 위한 가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가짜 정보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서 된 것처럼 이제 해주는 그런 거고, 이제 스파이더에 들어가 있고, 이제 최근에 서지윤님께서 이제 요거를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연동은 되고, 그러니까 MCIS 만들고, MCIR 생성 및 삭제 뭐 이런 것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시험도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서지훈님께서 이제 최근에 테스팅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잘 처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426번 이슈는 목 드라이버에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손덕호님께서 테스트 중에 발생한 적이 있는 에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에러가 저한테도 또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소시에이티드 오브젝트 리스트를 이제 SJSON이라는 다른 고 패키지 가지고 제이슨 핸들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번 생각이 나서 이슈로 적어놨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어한 함수에서 일어난 일일까? 좀 약간 의문스럽기는 한 상태예요.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슈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까지는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픈스택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 최근에 이제 엊그제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트리 내부에 오픈스택 환경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한정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시라고 하는 클라우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기 중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클라우드잇에 빠져 있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스파이더가 완료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입니다. 클라우드 트윈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클라우드를 만들고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것. 요 타입도 있는데 이제 요것도 현재는 연동 시험용 환경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제 그거 전달해 주실 때까지 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연동 시험용 정보를 주실 때까지 대기입니다. 다커의 경우에는 뭐 지원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표에 써져 있는 순서가 혹시 저희가 연동 작업을 하는 순서와 일치하나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나요? 지금 대기라고 써 있는 세 개.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되는 대로 붙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순위는 필요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개발 의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선순위 위로 올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대기 상태고, 요거 정도만 일단은 제가 일단 기본적인 정보 넣어가지고 돌려보는 건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침 잘 돌아가면은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스파이더 쪽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그 김윤곤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사실 텀블벅이든 이제 스파이더 등 가장 진입하기 사용해보기 어려운 측면이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이제 크리덴셜 만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애들의 이제 얘들이 얘기하는 크리덴셜에 등록이 돼야 되는 어떤 정보의 종류, 킥값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용어를 딱 똑같이 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다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요. 이제 인프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또 어떻게 이제 뭐 디스커션이든 위키든 그런 데다가 조금씩 하나씩 이제 얹어가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저기 퍼져 있긴 해요. 예전에 이제 파문이라고 해서 뭐 저희 POC 했던 내용, 뭐 텀블벅도 MCIS라고 하는 뭐 POC가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크리덴셜을 어떻게 발급받는지부터 해서 그런 가이드가 사실 여기저기 있는데 이쪽을 조금 컴파일하고 모아가지고 정형화해서 제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랑 유사한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런 도큐멘팅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데가 뭐 엉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쩌면 가져와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차 좀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건입니다. 다음 한 건은 12 라바 쪽에 혹시 무슨 이슈가 있는지 도움 필요하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네,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슈 뭐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멘테이션 이슈가 조금 있어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슈냐면 기존에는 약간 시퀀셜하게 동작하던 그런 구조였는데 etcd를 도입하면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어떤 잡이 먼저 수행되거나 이러면 가끔 정보가 동기화가 안 돼 있다거나 영원히 정보 동기화를 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현재 임플멘테이션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아까 그 가이드 말씀해 주셨는데 가이드 작성하고 그대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제가 한번 그 MCIS를 설치하는 과정을 쭉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MCIS 설치가 아니죠. MCIS 환경 구축을 다 완료한 이후에 이제 12라바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12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그 위에 이제 얹고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 다음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잘 순조롭게 끝난다고 하면 그 상에 이제 쿠버넷이 올라가는 이제 POC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어제도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부분이 가이드 할 때 그 가이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그 파모니 레퍼지토리에 있는 그 크리덴셜 생성하는 부분들을 어제 서지훈님께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저희 이제 클라우드 바이스타 이외에 그
다른 레포지토리나 다른 블로그에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최대한 활용해 보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서석호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셔서 그 부분 이제 최대한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현재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도움을 다 주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MCIS를 이제 부동함에 있어서 뭔가 분명히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때는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시는 거는 뭐든 편하게 도움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렵지 않게. 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잘 해보고 아는 사람이 하면은 너무 쉽게 되는 건데 이제 네. 그 과정을 이제 또 답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취지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도큐먼트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 좋은 의도가 있으신 건 이제 알고는 있는데 네. 혹시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안 들으시고 쭉쭉 진행하실 수 있도록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안건은 CD 브릿지 관련된 이슈판 및 도움 필요사항 확인 건입니다. 호주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클라우드 바이스타 모니터링, 클라우드 바이스타를 주로 이제 이게 여기서 포커스하는 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클라우드 바이스타를 띄웠을 때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있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파나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바이스타 커뮤니티의 다른 분들은 이 대시보드가 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텀블벅에 도입을 하신 위브 스코프를 도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 손석호님께서 위브 스코프 얘기를 해주셔서 띄워 본 적은 있어요.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바이스타 헬륨 차트에 포함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브 스코프가 아직 헬륨 차트에 정상적으로 포함이 돼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상태는 아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의견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모니터링이 두 가지의 특성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파나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그 수치적으로 저희가 리소스 사용량을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리브스코프에서는 그런 이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피컬하게 어떻게 보면 그 구성도를 이제 좀 잘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입이나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는지 좋을지가 저는 아직 살짝 필요성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니터링이나 뭐 대시보드를 계속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리소스 사용량이 막 어디서 치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하고 뭐 이런 쪽에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핵심 기능 쪽에 주로 지금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디버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뭐 그런 확장 기능들에 대해서 아직 보기에는 약간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파나로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정말 뭐 시각화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정도의 재차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뭐가 됐건 이제 조금 붙여가보자라는 취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단계의 목적에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가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얼만큼 자원을 많이 먹길래 이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계속 가미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주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제 가시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계속 있는 상태여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올렸을 때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되게 많은 모니터링 도구들 뭐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붙여서 쓰면은 될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 두 개가 이제 지금 그라파나 세 개죠. 뭐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위브스코프 이런 것들입니다. 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냥 붙였어요라고 이제 끝날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쉬운 일을 한 것처럼 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텀이 붙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다들 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런 기여를 하기를 바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프 하나를 도입하고 뭐 웨브 스코프를 도입을 했을 때 뭐가 그럼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텀인가? 아마도 그라파나가 결국에는 뭐 호스트건 컨테이너건 그거에 이제 자원 사용률, CPU 사용률, 뭐 사용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여주는 게 이제 주요 목표이잖아요. 그라파나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메트릭인가 정도를 정리해서 그걸로만 구성된 대시보드를 이제 보여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릿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위브 스코프는 사실은 한 번도 소개된 바가 없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서지훈님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뭔가 가시화 도구 같은 거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위브 스코프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얘네들의 이제 그 컨테이너들의 구성 현황 그리고 누가 뭐를 주고받고 있고 그런 토폴로지 현황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컨테이너에서도 일반적인 컨테이너에서도 이게 제공이 되죠. 근데 저희가 컨테이너의 명칭을 이제 지금 CD 스파이더, CD 텀블벅, 뭐 시기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는 뭐 여러 개 또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름이 딸려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가 적용을 잘 하면. 그래서 걔네들이 이름이 이제 쭉 딸려서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클릭으로 12 오퍼레이터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어딘가 띄웠고 그거를 가시아 도구로 봤더니 텍스트로 이렇게 뚜르륵 보이는 게 아니고 한눈에 얘네들 컴포넌트, 클라우드 바리스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뜨는구나. 그리고 봤더니 얘네들끼리 이런 통신을 하는구나에 대한 사항 정도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실제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쓸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퍼레이터의 구동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진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의 답은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텀에 맞추는 작업, 얘네들은 뭐 도입을 하고, 뭐 사실은 어떤 또 모니터링 도구가 좋을지 찾고 비교하고 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배포를 했을 때 그래프안을 써보고 위브스코프를 써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되게 쉽게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막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이게 성능이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안 쓰더라도 그런 거 선택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거의 오퍼레이션조차도 우리가 가이드를 따로 또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하고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텀 형태로만 바꾸는 일들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좀 되셨나요, 교수님? 예, 좋은 답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이거 해 나가는 거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좀 논의하면서 너무 큰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은 다음 안건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이제 같은 위의 사항과 동일하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kubernetes 클러스터 위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실행했을 때에 대한 얘기고, 그 일전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저장소와 관련된 기술 세미나가 있었고, 그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이 오퍼레이터에도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지 하는 저의 생각이 있고, 혹시 의견이나 뭐 진행 사항 같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스파이더, 텀블벅 이런 애들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저장 이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텀블벅 스파이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걸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개발 용도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걔네들이 컨테이너로 떴을 때는 죽으면 죽었다 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죽었다가 떠도 문제가 없도록 이제 지속 가능한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더 연계해서 얘기하셨던 게 지금 뭐 CB 스토리지 뭐 이런 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을 약간 연계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연계가 나중에 될 필요가 있을지부터의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의도로 적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현재는 이제 막 많이 이제 추진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냥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요 두 라인을 어떻게 조금 연결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밑에가 이제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바닥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퍼시스턴트 스토리지에 대한 구성 자체는 CB 오퍼레이터나 CB 브릿지 차원에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뭐 CB 스토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생겨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같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개념들은 다 외부 거를 플러그인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종류도 지금 현재도 아마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만 나중에 이제 걱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PVC나 뭐 이런 개념들을 잘 그냥 구성상에 녹아 놓기만 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의 1단계는 뭐 아마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뭐 PV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정도만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지 뭐 전용 스토리지, CB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요거 대신에 이제 그거를 꽂으면 될 것 같고, 그 꽂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저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걸 뭐 무작정 만들었다고 꽂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봤을 때 그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꽂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먼트 되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디플로이 되는 환경에서는 현재는 이제 스파이더나 이렇게 다 그 뭐죠? 그 로컬 스토리지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자가로 만든 스토리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걸 쓰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엔 아마 다 etc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etcd로 띄우고 컨테이너를 etcd를 컨테이너로 띄워놓고 거기에 스토리지를 퍼시스턴트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해두고, 그럼 이제 이 etc 자체가 죽어도 데이터는 살아있을 것이고 etcd는 그리고 계속해서 잘 살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스파이더나 텀블벅이나 이런 애들이 로컬 DB를 쓰던 거를 그 CB 스토어를 이용해서 etcd 만들어져 있는 etcd로 연결만 다 해주면은 얘네들이 지금 상호 이제 죽었다 떴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거가 이제 1차고, 그 이후에 혹시 이제 CB 스토어라고 하는 무언가가 실제로 나타나고, 그 CB 스토어라고 하는 게 우리 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스템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 의미가 있겠다, 뭐 너무 좋겠다 했을 때 이걸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냥 용어상으로 그냥 여쭤볼 게 있어서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랑 그 CB 스토리지랑 현재 좀 다른 컨셉으로 보고 계신 건지. 이거는 그냥 네.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퍼시스턴트 스토리지가 아니고,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 운영에 필요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한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던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좀 용어별로 좀 생각하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퍼시스턴트 볼륨하고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하고의 연관성이 그 쿠버네티스에서 워낙 잘 나눠놨기 때문에
그 클레임, 그러니까 뒤에 볼륨 단하고 클레임 단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클레임이 이제 그런 볼륨 단을 엮어주는 거잖아요. 실제 그 물리 스토리지 단을 잘 엮어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들었고,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그 CB 스토리지라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파일을 분산해서 그 콘크리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데이터 풀을 현재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랑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필요로 하는 클레임이랑 잘 엮이면 쿠버넷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etcd랑 그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랑 엮는 부분은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 없이 설정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 키워드 딱 넣어주셔서 이해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스토리지나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 기존의 기술들이 워낙 그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를 좀 덜 하고 저희가 이제 정말 글로벌 스케일로 뭐 리소스를 운용하고 하는 그 코어 기술들에 약간은 더 집중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요 의견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예, 그런 걸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어에 대한 얘기 잠시 나왔었고요. 뭐 이거 좀 헷갈리는 말들이 이제 여러 개 있어서 우리끼리는 또 이해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이야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뭐 정리는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김윤건님께서 이제 현황 및 의견도 이제 주셨던 게 이제 CB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이제 걸쳐 있는 이제 중앙 집중형 또는 이제 분산형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그런 파일 시스템이건 분산 파일 시스템이건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예전부터 많이 해오신 일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 바이스타에 이제 연계될 수 있는지에 포인트만 최대한 살펴보는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당연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요 문건에 대해서는 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CB 브릿지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걸로 답변이 되는 건가요? 예, 답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뒤에 거를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뭐 저희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붙인다 그리고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게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관철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의미가 있는 일 쪽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리마크가 돼버린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뭐, 과제 클라우드 바이스타에 시연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이 적절할까요? 뭐 당연히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관련해서 뭐가 이슈가 있으시면은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퍼블릭하게 또 이슈가 있는 사항이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정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제가 그냥 언급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그냥 공유를 해드릴게요. 조만간 시연을 위한 좀 환경 네. 구성이 필요한 상태 이번 스테이지입니다. 네, 라고 이제 추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외에 또 논의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2주 후에 온라인 회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